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6월 첫 번째 주 독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작권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서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 영상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같이 나눠줄 수업 주제는 책 소개인데 이 선생님이 오늘은 큰 주제를 가지고 5권의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오늘의 책 소개 주제는 10대 미혼모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이 키싱 마이 라이프, 어서와요 공주님, 두 번째 달 블루문, 별을 보내다, 마름모꿀 내 인생 이렇게 5권의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책 중에서 4권의 책은 우리 학교에 있고 한 책은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없어서 지면으로 책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키싱 마이 라이프라는 책인데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키싱 마이 라이프. 이 책은 이육수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육수 작가님은 워낙 청소년 문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 알까. 푸른 사다리, 내 사랑 사북, 뭐 킬리만자로에서 안녕, 아빠 아버지 똥싼 할머니, 뭐 이런 책을 내셨어요. 이 책 외에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계신 작가님입니다. 청소년 문학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여러분들 읽기에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에요.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사건의 전개가 굉장히 빨라서 단번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연이에요. 하연인데 이 하연이가 채강이랑 연애를 하면서 벌어지는 연애 이야기와 그리고 임신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심정을 느끼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그런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 하연이가 연애를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친구와의 우정 이야기, 약간 그런 거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검사를 받고, 막 어떻게 임신 테스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런, 심적인 내용도 굉장히 잘 나타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굉장히, 음, 편하지는 않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어서와요 공주님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장유위란 작가가 지었는데요. 이 장유위란 작가는 타이완 사람이에요. 이 내용도 타이완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선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15살 소녀가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 임신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여기 이 이야기의 특징은 어서와요 공주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임신한 학생이 자기 뱃속의 아이를 공주님이라 부르고 이 공주님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15살 엄마가 아이에게 약간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아이를 빨리 발견을 해요. 나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를 하지 않네? 약간 이런 걸 알고 바로 임신한 8주쯤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비교적 굉장히 솔직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은 2017년, 굉장히 최근에 출판된 책이어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 두 번째 달 블루문이에요. 이 책은 우리나라 신운선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2018년도에 우리 학교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사인해 주신 책이거든요. 이분 우리 학교 직접 오셔서 강의도 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강의도 잘하시고, 이 두 번째 달 블루문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제 임신을 한 내용입니다. 임신을 해서 어떤 느낌을 그렸는지.
사실 이 키싱 마이 라이프가 약간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달 블루문은 그 임신을 한 학생의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속마음 이야기라든지 그때 어떤 기분이고 나는 어떤 걸 느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약간 그런 자신의 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대 미혼모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소재를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써내려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동그라미 문양이나 이 여기 보면은 그런 일러스트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어, 상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음, 달 모양이 또 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더라고요. 강의를 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읽으면 좀 이런 심리 상태를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개해줄 책은 별을 보내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03년도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벌써 17년 전 책이네요. 그죠? 17년 전 책인데 이 책은 조금 더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실제 10대 미혼모들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수기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임신을 해가지고 그런 복지센터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그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수기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정말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알고 싶은 친구들은 이 책을 읽으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책입니다. 물론 17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조금 더 예전 이야기여서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런 사례집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이거를 봤는데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이고 직장인 나가서 사회인인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걸 다 미혼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은 결국엔 본인들이 져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토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책은 이런 마른 목골 내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2010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2010년에 출판됐는데 이 마른 목골 내 인생의 작가는 베리언 존슨이라는 외국 작가예요. 외국의 작가인데 이 책은 조금 더 독특한 화법을 쓰고 있는데 낙태를 한 학생이 이제 10대 미혼모인 친구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8살인 논다가 나오고 또, 또 다른 여기 나오죠. 사라. 그러니까 이 론다는 임신을 하고 나서 낙태를 한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라는 지금 임신 중인 상태인 친구예요. 이제 그런 미혼모들이 만나서 이제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친구죠. 그리고 이 작가가 남자 작가예요. 보통 이 키싱 마이 라이프나 다 여자 작가거든요. 다 여자 작가인 거에 비해서 이 책은 남자 작가가 10대 미혼모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약간 그것도 같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의 책을 5
가지 책을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책은 사실 다 성격이 달라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럼 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까라고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자, 선생님은 약간 2가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미혼모라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잖아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까? 가장 먼저는 이런 고민을 하겠죠. 가장 원초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할까? 아니면 낳지 말고 낙태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 뭔가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도 안 되고, 이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 2번째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10대들의 성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실 선생님 시대 때만 해도 굉장히 이 성교육에 대해서 좀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굉장히 뭔가 감추어져 있고, 뭔가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고, 막 생리하는 것도 막 선생님 기억에 생리하는 거를 굉장히 비밀처럼, 여겼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부끄럽고, 뭔가 되게 수치스럽고, 막 이런 식의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고, 생리를 하면 굉장히 생리 축하 파티, 뭐 이런 것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정 시간에 실제 콘돔을 그런 나무 고추의 모형에 직접 이렇게 씌우는 그런 실습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런 실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약간 뭐랄까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명쾌하고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사실 댓글로 달아도 좋고요. 가족들, 사실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성교육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부모님, 엄마, 아빠와 혹은 여러분들 형제간 혹은 친구들끼리 토론을 하면은 정말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사회 제도적으로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선진국이 물론 우리보다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제시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사회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를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책 소개와 여러분의 생각할 거리 간단하게 안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안내사항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 8일이 되면 등교 계약을 하죠. 1학년 학생들이.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제 없어요. 짝짝짝짝 좋죠. 그죠? 이번 주는 과제는 없고 대신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거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각 반별로 해당되는 독서 시간 있죠. 1학년 1반은 목요일, 1학년 2반은 화요일 날 이렇게 독서 시간이 들은 날에 그동안 작성했던 독서 카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시간에 읽을 책 한 권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사항 안내했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